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세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의문의 동화 현상을 알아볼 건데요. 이 의문의 동화 현상은 그 교체 현상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활용 범위가 넓고 그리고 가장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내용을 좀 잘 살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과서에 따라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냥 동화현상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따로 놓기도 하고 교체현상 안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학교 문법에서는 다 의문의 교체 안에 동화현상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의문의 동화현상의 개관을 따로 집어넣은 이유는 다른 의문현상과 다르게 이 동화현상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대략적으로 의문의 동화현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의문의 동화의 개관 해가지고 나와 있고 학교 문법에서 동화현상은 의문의 교체 현상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포함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동화현상은 교체에 포함된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서로 같거나 비슷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개념이 나와 있죠. 한 의문이 앞이나 뒤에 있는 다른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닮아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아질 수도 있고 소리가 완전히 똑같아질 수도 있고 서로 비슷해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똑같아지든 비슷해지든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체 현상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화 현상은 전부 다 교체 현상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화 현상의 개념 어쨌든 서로 의문이 앞이나 뒤에 있는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동화의 방향이라든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뭐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이 순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순방향이고 역방향은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상호 방향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상호동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순행동화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자, 앞에 있는 소리가 있고 자, 뒤에 있는 소리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소리가 뒤에 있는 소리에 영향을 미쳐서 뒤에 것이 달라지는 것, 자, 그게 순행동화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앞에 소리가 뒤에 거에 영향을 줘서 뒤에 게 달라지는 게 순행동화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아직 무슨 뭐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선 보시면 앞에 있는 미음이 뒤에 있는 리을, 요 심리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미음이 뒤에 있는 리을에 영향을 미쳐서 이 앞에 거는 그대로 있고 뒤에 게 바뀌었죠. 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뀐 이유가 앞에 있는 미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것이 달라지는 것이 순행동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보면 되겠죠. 그리고 거꾸로 역행동화는 뒤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달라지는 것. 자,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있을 때 뒤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달라지는 것. 그게 역행동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천리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됐죠. 그 이유가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소리가 앞에 있는 소리에 영향을 미쳐서 앞에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 역행동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상호동화는 여러분들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상호동화는 당연히 서로 영향을 줘서 서로 다 바뀌는 게 상호동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끔 물어보니까 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순행동화는 앞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게 달라진다. 역행동화는 뒤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달라진다. 상호동화는 서로 영향을 줘서 서로 다 달라진다. 그럼 이게 뒤에 게 달라진 건지 앞에 게 달라진 건지 서로 영향을 주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그 의문동화를 세부적으로 배워보면 아, 이게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요 개념만 순행, 역행, 상호동화라고 하는 요 개념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동화, 불완전동화 이런 것들인데 이거 훨씬 쉬워요. 완전동화는 완전히 똑같은 소리로 달라지는 게 완전동화. 불완전동화는 그냥 비슷한 소리로만 바뀌는 게 불완전동화다. 신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에 있는 리을이 완전히 뒤에 있는 리을과 똑같아졌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똑같아졌으니까 완전동화라고 얘기한다. 그럼 불완전동화는 여기 백로 해가지고 기억이 이응이 됐고
리을은 니은이 됐거든요. 이게 비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둘 다 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서로 다 비음이 된 거예요. 이음도 비음이고 니은도 비음이죠. 근데 다 비음이 되긴 했지만 둘이 완전히 같은 소리는 아니고 성격이 비슷한 소리로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소리로만 바뀌는 것을 이제 불완전 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화를 구분하는 이제 기준들이 되겠고요. 요 내용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 번씩 그 개념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지울게요. 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화 현상 중에 자음동화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서로 같거나 비슷해지는 것을 자음동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어요, 여러분. 비음은 당연히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을 만나 비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비음화 할 때 이 화자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화자냐면 되다라고 하는 뜻의 화자예요. 될 화 이렇게. 그러면 비음화는 당연히 비음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비음이 아닌 소리가 보통 비음을 만나서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비음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비음화를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간단하게 첫 번째 것만 보면 비음이 아니었던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비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비음화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비음 까먹은 거 아니죠? 비음에 우리말 자음 중에 비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이음, 니은, 미음 요 세 가지밖에 비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음화는 쉽게 얘기해서 비음이 아니었던 게 요 비음으로 바뀌면 다 비음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을 만나 유음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유음이 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음화는 더 쉬워요. 자음 중에 유음은 리을밖에 없죠. 그러니까 리을이 아니었던 소리가 리을로 바뀌는 건데 보통은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면 그걸 유음화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으로 바뀌는 거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면 유음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음동화, 동화 현상 중에 자음동화 얘기했고 자음은 자음과 자음끼리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음동화에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모음동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모음동화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요. 교과서에 나오면 요 한 가지,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요소 요 한 가지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전설모음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모음 역행동화는 말 그대로 뒤에 있는 이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음동화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동화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동화현상인데 이것도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기 얘들을 보면 손잡이, 어미 할 때 이, 아지랑이 할 때 이 이런 것처럼 뒤에 이 소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소리가 앞에 있는 소리들에 영향을 미쳐서 앞에 소리들이 달라지는 것. 자, 그게 이모음 역행동화, 모음동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조금 요 이모음 역행동화만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음동화 얘기했죠. 자음동화에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 그리고 모음동화 얘기했다. 모음동화에는 이모음 역행동화가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동화현상의 이제 마지막 요소인데요. 구개음화가 있어요, 여러분. 구개음화는 자음동화나 모음동화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 구개음화는 모랑 모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현상이에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음이 앞에 있는 자음에 영향을 미쳐서 자음이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한 개념이 디귿 티읕인 자 형태소가 그러니까 끝소리가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거. 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구개음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화현상의 개관을 얘기했는데요. 동화현상은 짜잘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한 4가지 정도가 되겠죠. 하나는 비음화, 유음화, 이모음 역행동화, 구개음화다.
근데 이모음 역행 동화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동화 현상의 개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종류들을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동화 현상에 그게 들어가라고 하는 거 알면 되겠고, 또 동화 현상은 교체 현상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확고하게 좀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 비음화나 유음화부터 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